오늘은 내면의 비판자. 단어 선정이 대단한. 내면의 비판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게일 가젤 선생님의 그 특징인 것 같아요. 단어 선정이 가끔씩 와 멋진데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한쪽에는 동영상을, 한쪽에는 지금 실시간으로 뵙고 있는데요. 요즘에 동영상으로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지 아마 모르실 거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동영상을 같이 올려야 된다 하셔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갑자기 화면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막 마음대로 막 해요. 그래서 가끔씩은 뭐 썸네일도 그렇고 영상 내용도 그렇고 화면 각도 그렇고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한쪽만 보면 와, 이 사람 뭔가 돈 되게 많이 내고 하는 건가 보다, 어떤 그 전문가들이 옆에서 도와주시나 보다 이랬다가 제가 혼자 막 이게 지금 또 나뭇잎이 떨어져 가지고요 막 이런 거 붙이고 막 왔다 갔다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졌다 나타났다 짠 했다가 막 이러면 혼자 하는 거구나 티난다고. 하지만 정성은 또 제가 가득하잖아요. 네, 뭐 부족한 거 어쩌겠어요. 네, 내면의 비판자에게 맞서기.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 이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160페이지예요. 내면의 비판자는 어디에 있냐면 전두요. 예, 전두 피질 쪽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은 부정, 편향. 이 편향이라는 건 요즘에 확증 편향적이다. 그래서 거의 고집스러워가지고 자기 관점만 보는 분들한테 확증 편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인간은 편향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편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볼 때 한쪽으로 이렇게 음식 하나만 먹는 것처럼 그렇게 편향적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부정 편향이라는 것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타인이 괴로운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괴롭잖아요. 부정적 생각과 경험은 우리의 정신에 쉽게 들러붙고 부정적 생각과 경험은 쉽게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경험은 훅 들어오고 또 훅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간이 가능하고 체력이 가능할 때 아슈람 할머니를 모시고 그 이제 80세 넘으신 어르신들을 위한 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어머니가 고관절이 그러니까 약간 뇌경색이 살짝 왔다가 그 피가 풀어지는 그런 약을 드시면서 길을 건너다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주저앉으셔가지고 고관절이 이렇게 조각조각 난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러면 살 수 없다. 근데 이제 의술이 워낙 좋아져서 죄송해요. 그 이제 무리 없이 회복을 하셨지만 이제 걷기가 좀 불편하시다거나 이런 게 있으세요. 근데 그때가 괴로운 시기셨죠. 그러니까 몸이 자유롭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뼈가 부서졌는데 그 피를 흩어놓는, 그래서 잘 흐르게 하는 그런 약을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고관절 수술을 바로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이게 조각조각 나 있으니까 고관절 있는데 신경이 워낙 많아서 그 통증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강력한 진통제를 그때 막
한 5일인가 7일 정도 계속 맞으시면서 피가 좀 응고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던 시기가 있는데요.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생각과 경험은 쉽게 들러붙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경험은 쉽게 들러붙고 긍정적인 생각과 경험은 쉽게 미끄러진다. 잘못 읽어드렸네요. 긍정적인 생각과 경험은 쉽게 미끄러진다. 그때 이제 제가 그 한 6개월, 7개월 정도를 거의 뭐 마사지를 거의 하루에 막 한 5, 6시간 시간이 날 때마다요. 그때 제가 박사과정 동국대에서 공부할 때인데요. 동국대 45세 박사를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휴학할까 할 정도로 고등어를 계속 드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뇌경색이셨으니까요. 그래서 고등어를 계속 만들면서 마사지하고 계속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야, 엄마가 안 된다 공부해라 이래서 공부를 하면서 옆에서 계속 도와드렸어요.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냐? 긍정적인 생각. 그때는 우리 딸 때문에 내가 살았고 막 그 또 아드님이 기도를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또 막 그냥 정말 열심히. 그래서 할머니가 의술도 있었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정성과 진정성과 이것 때문에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행인 건 그때 고통스러웠던 기억도 또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랬어? 그렇게까지 내가 힘들었다고?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되기도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면들이 있구나. 기억이라는 게 긍정, 부정의 뭐 이런 걸 떠나서 살다 보면 내가 나 자신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가 이거를 만들어가는, 기억을 조작한다기보다는 그냥 만들어가는 그런 편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기도 하고, 안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실까,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오래 가져가실까 싶어서 이게 그 효율적으로 뭔가 마음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의 정신은 부정적인 것에 치우쳐 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는 인간의 뇌가 긍정적 사건보다 부정적 사건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일장에서 살펴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처럼 이는 진화적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사건에 더 예민하다는 건 살아가기 위해서 뭐 그 동물이 다가올 수도 있고, 날씨가 안 좋아지면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기아 상태로 사망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건 이래서 안 돼, 이건 저래서 안 돼, 이 상황은 이래서 어렵고 저 상황은 저래서 어려워 하는 것들이 이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요. 먼 조상들에게 위험을 판단하는 일은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랬죠. 그렇다면 현대인들에게 부정 편향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까요? 안타깝게도 스트레스 반응과 비슷하게 부정 편향도 쓸데없이 고도의 경계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는 망신을 곱씹고 실수에 집착하고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부정 편향은 인간관계에서도 칭찬보다 비난에 주목하고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을 선호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정적인 경향을 갖기 쉬운 존재이므로 긍정성을 함양하기 위해 몇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 편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살기 위한 방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칭찬받은 거는 뭐 그냥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근데 부정적인 거, 약간의 어떤 스크래치가 가는 얘기라면 평생 곱씹으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때 그랬지 라는 거를 절대 놓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성이나 부정적 감정은 하나의 힘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긍정성의 부재가 아닙니다. 부정성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지닌 힘입니다.
누군가 뾰루통한 표정을 짓거나 직장에서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교통체증으로 몇 분간 지체되는 등 사소한 사건에도 우리는 금세 자신과 세상이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에 휩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표정을 좀 짓거나 오늘 차를 한 대 놓쳤거나 그리고 그 다음 차를 탔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야? 막 그렇게 되거나 그리고 이제 뭔가 내 잘못이 아니고 직장에서 어떤 그 사소한 불편함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내가 스스로가 뭐 실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하는 나를 보면서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안 돼. 난 이러니까 안 되지. 봐. 내가 노력해도 안 되잖아. 아휴,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사는 게 다 꼴이 그래. 라고 스스로를 말도 안 되게 이게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그렇게 확증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부정 편향으로. 그러면서 혼자 그냥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안 되지 이러면서 꿈꾸는 거예요. 부정적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과거를 후회하거나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판단하거나 모든 걸 남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쳇바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그 부정적인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부분을 그냥 그 순간 이렇게 딱 놔버려야 되는데 놔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걸 돌아가게 그냥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내가 거기에 짓눌려 버리잖아요. 그때 스탑! 앞에 그 말씀드린 스탑! 이렇게 얘기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거기에다 훅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걸 게일 가젤 선생님은 부정성이 고개를 들 때마다 마음챙김 명상을 활용해 부정적인 생각을 떠나보내자. 마음챙김에 대해서 앞에 말씀을 드렸죠. 페이지 148페이지에 보면 잠시 멈추고 의자나 소파에 앉아서 양손을 무릎 위에 얹고 숨을 고른다. 호흡에 집중하고 내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그냥 그 생각을 잡지 말고 스르르 사라지게 한다. 그리고 그냥 머릿속으로 조금씩 긍정적인 쪽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지만 이게 가능해? 아니, 이 부정적인 게 이렇게까지 그냥 자석처럼 달라붙는데 이걸 뭐 그냥 앉아서 숨을 쉬고 생각을 지운다고 이게 가능해? 라고 할 수 있지만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적인 생각도 내가 선택한 거고 긍정적인 생각도 내가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그 생각은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생각으로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방향을 휙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지만 내가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가능하죠. 이게 부정적인 생각인지 이게 긍정적인 생각인지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야? 마치 비커에 뿌연 물이 가득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헤맬 때 이거 도대체 어디를 봐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긍정적인 마음을 선택할 수도 없죠. 타인에게 부정성이 전염될 수 있습니다가 두 번째 항목이에요. 부정성은 바이러스처럼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요가적으로 얘기하면 까르마, 삶의 숙제, 과제를 만들기도 하고 건네기도 한다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인상을 쓴다거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할 수 없다거나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훅 던진다거나 이런 것들 그냥 내 습관적으로 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하지만 그런 의도가 그냥 전해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내가 악업을 쌓게 된다는 거거든요. 다른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내가 부정적으로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그렇게 또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가령 회사에서 상사나 동료에 대한 뒷담화는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부정성의 회오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뒷담화하면 아니야 이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야 이러고 저 사람이 내 적이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하지만 그 사람이 내 적이 언제나 금방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마음 한켠에 있으면서 뭔가 찝찝하고 불편한 느낌이 올 때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정적인 것이 전염성을 갖는 것처럼 긍정적인 것도 전염성을 가져요. 그게 뭐냐면 마더 테레사 효과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고 긍정적이고 뭔가 감동적인 거를 하는 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되나요? 그것만으로도 내가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이거를 여기에서는 부정성만 영향을 받는다.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왜냐면 내면의 비판자에 맞서기 위해서 이쪽에 대해서 이게 좀 확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긍정적인 것도 똑같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나쁘게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누군가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반겨주네 라고 하면서 금방 좋아질 수 있는데 아무 일이 없었고 다 좋은 일이었는데 안녕하세요. 네. 하는 것만으로도 왜 뭐가 기분 나쁜데 나도 기분 좋아지는 표현을 하기가 어색하기도 하고 조금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악업이에요. 영향을 주는 거죠. 큰 악업은 아니지만 계속 그걸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365일 매일 하면 악업보다 더 큰 굴레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슈람 선생님이 어느 날 이 말씀 하시더라고. 인사를 제대로 못하면 어떤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인사를 제대로 못 뽑겠냐? 안 뽑는다. 그러니까 인사조차 못하고 항상 부정적으로 인사하고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이면 좋은 일이 있을 때 찾지도 않고 함께 일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인상을 팍 쓰고 있고 뭔가 부정적인 뭔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스스로가 삶 자체가 경제적으로도 인간관계로도 풍요로울 수가 없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위험하죠. 그리고 부정성은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짜증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럴 때 신체 건강이 악화됩니다. 우리는 긍정적 감정이 어떻게 건강을 증진시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면역계와 건강 전반에 정반대의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5분만 혈기를 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심장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독이 가득해진다 그러죠. 그래서 쥐한테 화난 사람의 혈액을 뽑아서 이렇게 주니까 10분인가 얼마 만에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피가 다르기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아무리 과학적으로 지금 막 이거 정확해 라고 해도 시간이 변하고 지식이 발전하면 그거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그래서 부정성은 신체 건강에 나쁘다.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기보다 그냥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첫 번째 두통 옵니다. 두 번째 심박동이 빨라지면서 심폐기능이 이상이 오고요. 겉으로는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빠지고 기미가 생기고 눈꼬리는 올라가고 입꼬리는 내려가면서 얼굴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관절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부종이 오기 시작하고 위장에 장애가 오기 시작하면서 배에 가스가 차고 노화는 급진전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을 몸에 가져와야 되는데요. 앞서 제이크의 사례처럼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힐 때 호흡이 얕아지고 얼굴이 화끈거리며 온몸이 경직되는 몸의 신호를 주목해 봅시다.
심호흡이나 산책, 명상을 통해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버드에서 나온 요즘 자료를 보면 명상, 호흡, 요가 이거 꼭 해야 됩니다 하는 게 빠지는 데가 없어요. 계속 특히 이 책에서는 회복 탄력성에서는 반복되고 반복되는 게 호흡을 조절하세요. 명상하세요.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 산책하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섬세하게 움직이는 게 요가고 그거보다 더 섬세하게 움직이는 게 에콜스 요가예요. 왜냐면 에콜스 요가를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경우 잘 없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요가를 고전 요가를 한 10년 넘게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섬세하지 못한 부분 예를 들면 손끝, 발끝, 혀, 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관절에 대해서도 그렇게 파고 들여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에콜스 요가거든요. 그래서 섬세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부위를 잡을 때, 그러니까 마사지를 하고 움직여야지 좋아질 때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조각조각 넣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가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동안 안 해보셨던 데고 안 움직였던 데를 막 어거지로 움직이니까 노화를 예방하기도 하고 통증이 안 건드렸으니까 많이 남아있겠죠. 그럼 막 저는 열심히 만들어 분들이 째려보세요. 아프다, 힘들다. 근데 그리고 나서도 계속 하시고 10년, 20년씩 하시는 이유가 건강이 좋아지는 거죠. 갑자기 훅 에콜스 요가 광고처럼 돼버렸는데요. 그게 사실이어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이분들이 해보시면 요가를 이렇게 더 섬세하게 할 수 있다. 근데 그 안에 이게 고전 요가가 대단하다는 게 에콜스 요가도 결국은요. 그 무드라나 반다 여기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고전 요가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작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전달할 때마다 스승님들 깨달은 분들의 그 얼굴을 뵙지는 못했지만 5,000년 전부터 쭉 이어오면서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신 분들께 저를 빅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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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면서 진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만들게 돼요. 갑자기 부정성은 신체 건강에 나쁘다 해서 에콜스 요가로 갔네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내면의 비판자에게 맞서기를 보면 부정성이 하나의 힘이고 그런 그 부정성의 힘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쳇바퀴처럼 이게 계속 돌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힘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마음 챙김 명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잠깐만 하면서 옛날 사람 잠깐만 하면서 마음 챙김 명상을 잘 활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부정성이 타인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부정성을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을 하기 어렵다면 부정성이 뿌리 내리기 전에 얼른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는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뒷담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정성은 신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데 그 나쁜 영향을 주는 걸 반대로 하기 위해서는 심호흡을 하고 산책을 하고 명상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처음도 마음 챙김 명상, 끝도 명상, 심호흡, 산책.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분위기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그거를 훅 그냥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호흡이나 명상을 통해서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뭔가 이게 하나 이렇게 환기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면의 비판자의 목소리, 내일 이제 내가 나한테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이 부정적인 성향이 갖는 특징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명상이라든지 몸의 움직임을 열심히 뭐 꼭 요가나 명상 아니어도 뭐 내가 좋아하는 거 하실 수 있잖아요. 조병기 박사님은 70 몇 세신데도 불구하고 에어로빅을 그 젊은 처자들과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혼자 막 하시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 성향에 맞춰서 요가보다 더 나를 프레시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또 요가로 몸을 이완시키고 오늘 완전히
아니 근데 뭐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고 5천 년 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이게 제 얘기라기보다 전달자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명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옴, 옴, 옴.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보면서 90%가 넘는 생각이 부정적이라는 걸 현대의 과학자들, 의학자들은 많은 자료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안에 이미 90%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나머지 10%의 긍정성이 그 90%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수록 호흡을 조절하면서 깊게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명상과 함께 몸을 항상 프레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이나 요가나 또는 기공이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좋아하시는 모든 운동들을 열심히 집중해서 하는 건 부정편향적인 나의 삶의 성향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보고 싶어하는 분들을 뵙는 문화센터 수업이 있는 날이고요. 7시 반 수업이지만 7시 10분까지 오셔서 좀 교호흡도 하시고 태양체위도 하시고 엎드려서 호흡도 좀 하시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좀 조율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좋고요. 저도 시간이 되면 10분이나 20분 전에 미리 가서 다른 동작을 좀 더 도와드리기도 하고 마사지를 한다거나 뭔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이렇게 좀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일찍 오셔서 좀 휴식도 취하시고 편안하게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문화센터 이미 등록을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명동 롯데는 회원 줄이고 그 수강료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강남 신세계는 지난 학기에 이미 수강료가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관심 있는 분들, 특히 봄에는 좀 뭔가 새롭게 시작할까 이러고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센터에서 나는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센터 오실 때는 근력 운동을 유튜브를 잘 활용하셔서 교호흡, 태양체위, 근력 운동을 좀 미리 하시고 오시면 훨씬 더 수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몇 번씩 어머니랑 같이 그 80세 넘으신 분들을 위한 동작들, 실질적으로 어머니의 움직임을 보면서 어디까지가 불편하시고 어디까지는 가능하겠구나 하는 거를 보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좀 영상을 좀 전해드릴까 하니까요. 앞에 2개의 영상이 올라갔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